부산시장 선거 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3선 도전에 나서고요.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통일과 관련 의혹으로 이제 해수부 장관직도 내려놨잖아요. 글쎄 그 교수님 보시기에 부산에서 저 의혹을 털고서 될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만약에 후보에 도전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결정적인 뭐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입증을 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러니까 해내는 단계로 간다면 저는 뭐 사실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사실 경찰이 지금 전재수 의원이 장관을 내려놓고 난 지도 벌써 한 2달 지났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아주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또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막 본선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됩니다만 그러나 일각의 우려처럼 경찰이 진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선거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사실 부산시장 선거의 더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저는 이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이 지금 이 기류가 어떻게 가닥이 잡히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본다고 한다면 텃밭인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지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그런 여파가 상당히 부산의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용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가닥을 잡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무시 못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부산 시민들이 본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수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공관위원장이 그래도 오랜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라 변화를 모색할 줄 알았는데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머리 바짝 붙이고 나와가지고 뭐 지옥 훈련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지도부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공관위원회 결정이 그리고 공관위원들이 뭐 그 공관위원장이 뽑았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지금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밖에서 아무리 외친들 지금 바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공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원외위원장 70명이 지도부 사수를 위해서 뭐 목소리를 낸다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원외위원장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총선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떨어졌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부를 수성하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의 그 내부 동학은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재수 의원 있잖아요. 통일교 관련 의혹, 통일교 특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권에서 임명된 경찰이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낼 거라고 그걸 기대하십니까? 교수님 정말 기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 기대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대구시장 선거 상황까지 저희가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현역만 5명,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이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뛰어들었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이제 내부 경쟁이 치열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 누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대구 민심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뭐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또 주위에 좀 뭐 굉장히 어떤 러브콜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은데요. 누가 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구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 지역 속에서 여성 시장이 당선되는가 그런 그 이슈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여러 관록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 신성처럼 나타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개인적인 어떤 그 리더십 내지는 어떤 그 피해 서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지금 자극할지 누구도 지금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 명이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후보들 간의 어떤 연합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전국의 서울보다 더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0초만 얘기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이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당 상황이 어떤데 지금 대구에서 이 중에 한 사람 되면은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큰 틀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사람,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정말 젊은 사람, 생각이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내보내야지 예. 이 사람들 의원 그동안 그 건수만 해도 굉장히 다선일 것이고요. 예. 또 지금 그 여성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후보. 모르겠습니다. 극우층에서는 먹힐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전체 국민 여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바깥을 내다보라고 호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쓴소리까지 해주셨는데 양태정 부의장께 이거 여쭤볼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혹시 과거의 사례를 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율이야 아직 뭐 대구에서 이제 국민의힘보다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최근 본 여론조사에서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예. 특히나 지금 뭐 방금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사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으로 나오신다고 이제 뭐 출마 예변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주고 있는 후보를 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민주당에서도 뭐 김동연 전 국무총리도 있고 뭐 예. 홍일학 전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이제 대구 경북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에서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나서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뭐 부산 또 대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쭉 보면. 예, 뭐 저는 그래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지역의 대결 구도보다는 중앙의 정치 구도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 내용이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의 진로가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 지금 상당히 그 정호김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저는 뭐 국민의힘이 상당한 또 이 공당으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또 일종의 뭐랄까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